이사장하고 같이 긴 거리 때문에 고소 먹은 놈이에요, 저도. 자, 다음 타자 소개시켜드립니다. 우리 보수, 아까 우리 김용민 이사장께서 애국 보수라는 말을 쓰시던데 저는 사실 보수판을 보고 애국이라는 말 안 쓴 지 오래됐습니다. 애국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애국 보수지. 제대로 이 정권 끄집어 내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선의의 경쟁을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불러주십시오. 애국 보수라고. 아셨죠? 제가 존경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수 중에 최고의 보수. 의리하면 이 양반 전라도 목포 출신의 전 의사협회 회장 모십니다. 최대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을에 진입을 하는데 서울 수원역 앞에서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저 뒤쪽에서도 그렇고 백화점 정문에서도 그렇고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촛불 태극기들 흔들고 계시고 정말 보기 좋은 광경입니다. 나라를 사랑하시는 수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이 어려운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불철주야 달려오신 우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 뜨거운 애국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소위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가 지금 사흘이 멀다 하고 막말을 퍼붓고 비속하고 저열한 언행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비속하고 저열한 언행, 막말 이런 것만 갖고 윤석열을 비판하려고 해도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립니다.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책적인 부분이나 윤석열 개인의 어떤 성격, 인격, 품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다른 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이 지난 5월 10일 날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나서 지금 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일각에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이제 4개월이 지났는데 대통령을 퇴진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뭔가 앞으로 좀 더 해보면서 잘하고 못하는 것을 봐서 잘못하면 그때 퇴진의 목소리도 나오고 탄핵의 목소리도 나와야 될 게 아닌가? 이게 일부 자칭 보수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제가 반박, 거기에 대한 그 비판에 대한 반론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윤석열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진실을 의도적으로 완전히 은폐하고 거짓과 조작, 날조를 자기의 생활을 신조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검사로서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수십 년의 어떤 벌을 내리고 죄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사적 인연을 통해서 죄가 없는 것처럼 덮어버렸습니다. 검사가 이런 일을 하면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검사가 이런 일을 하면요, 그것은 국민을 보고 범죄자를 처벌하고 공정과 정의로운 어떤 법리에 의해서 그런 어떤 검사의 신성한 책무를 국민들이 부여했는데, 검사가 그러한 일을 해버린 것은 검사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인간의 수준도 아니고, 제가 이야기했죠. 연쇄살인마 유영철보다 더 나쁜 놈인 거예요. 이 말이 너무 강도가 높았던지 주요 방송들이나 언론들에서는 이 말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문제는 이런 사람이 거짓과 조작, 날조의 달인으로서 수많은 어떤 법치를 파괴한 국가중대범죄자가
어떤 우여곡절을 거쳐서 대통령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질병으로 보자면 질병의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악성 종양이라는 어떤 기준에서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미 악성 종양 암 3기에 벌써 이르러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예. 암 3기는 그나마 수술 어떤 일부 암은 해볼 수 있고 방사선 치료, 면역 치료, 항암제, 항암 화학요법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조금만 더 가면 3개월, 6개월만 더 지나가면 암 말기, 암 4기에 이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암 4기, 암 말기에 이런 분들 많이 보셨죠? 치료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제한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법치를 파괴해서 법치를 파괴한 국가 중대범죄자가 대통령이 당선된 시점이 3월 10일이고 취임한 시점이 5월 10일인데 이 사람이 하루하루 대통령 자리에 있을수록 우리나라 전체를 죽여버릴, 대한민국을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암종이 우리의 전 대한민국 국토에 뇌수와 같이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마음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무슨 대통령 퇴진을 얘기하느냐, 더 기다려보고 그 사람은 정책을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시란 말씀입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3개월, 6개월 윤석열 일파가 대한민국을 대통령으로서 집권해서 이 나라를 담당해서 이 나라를 담당해서 이 나라의 행정, 입법, 사법 이것을 주관하게 되면은 이 나라는 정말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4개월 지나온 것도 너무나 멀리 왔어요. 점점 대한민국 소생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시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암은, 악성 종양은 가장 좋은 치료법이 뭐냐? 여러 가지 좋은 항암제도 있고 방사선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 중입자 치료도 있고 이런저런 치료가 많은데 가장 확실한 치료는 칼로, 수술용 칼로 도려내버리는 겁니다. 윤석열, 하루빨리 이 악성 종양 같은 이 사람들을, 이 일파들을 우리 국민들의 정의로운 심판의 칼날로 도려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이 그 심판의 칼날로 도려내버리는 그런 우리의 가열찬 투쟁에 가장 선봉에 서주실 것을 굳게 믿고 그런 가운데 저희가 가장 먼저 선봉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죽겠어요. 두 번째는 이 지금 윤석열 일파, 국민의힘 여당 이자들과 지금 윤석열 퇴진을, 조기 퇴진을 주장하는 시민들과의 이 싸움이, 이 투쟁이 크게 봐서는 정치를 큰 의미로 볼 때는 이게 정치 투쟁입니다. 정치 사회적 투쟁이라고 할 수 있고 정치 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치 투쟁의 성격이 뭔가? 이것은 우리가 일부 자칭 보수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수와 진보 싸움이 아닙니다. 좌파와 우파 싸움이 아니에요. 보수, 우파, 좌파, 진보 이념과 정책 대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윤석열 이 사람은 안 되니까 조기에 퇴진을 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강제로 끌어내리자, 가다피와 같은 꼴을 만들어주자, 가다피와 같은 종말을 갖게 해주자,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평화적으로 자진하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국회에서 탄핵이라는 합헌적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통령의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일파, 이 윤석열 일파와 우리들과의 싸움의 본질은 이건 선악 대결입니다. 선악 대결. 선과 악의 대결이라는 말이죠. 사실은 정치 투쟁이 선악 대결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 선악 대결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악이 승리한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죽더라도 아까 마지막까지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선악대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보수 우파의 이념 그리고 좌파 진보 이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놓고 투쟁을 하게 되면 그래도 서로 타협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악 대결이 되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선은 승리해야 되고 악은 패퇴합니다. 바로 이 우리 정치 투쟁의 이 본질이 선악 대결임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는 진보 진영의 시민들 보수 진영의 시민들 정신 차린 보수 진영의 시민들 그리고 중도에 있는 시민들 모두 나와서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집회를 지금 거듭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일정을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하고 새로운 자유민주정부가 수립돼야 할 것인가 저는 그 시간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올 12월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자진하야해야 합니다. 그 이상 가면 이 심각한 경제 위기, 북핵 위기, 외교 위기 절대로 그리고 국민들의 도덕적인 삶 아무것도 제대로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국무총리실 한덕수 국무총리 지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체계적인 어떤 헌법적 법률적 근거에 따라서 이 자료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대통령의 조기 퇴진 그 일정표를 만들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하야를 결정했을 때 그 시점부터 약 2개월간의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겁니다. 그 2개월간 차기 대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다음 차기 대선에서 정말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차기 대선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서는 새로운 자유민주정부, 진정한 자유민주정부를 수립해 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일 자꾸자꾸 우기지 마시고 지금 당신들이 그 청와대 저번 대선에서 승리를 해서 형식적으로 합법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돼 있으니까 윤석열이 계속 웃고 다니고 뭐 막말하고 욕하고 다니죠. 니들이 뭐 어떻게 해봐라 나는 이미 대통령 됐으니까 5년은 다 보장됐다. 정치하는 건요 그런 게 아닙니다. 히틀러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차우세스쿠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가다피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잘 봐주십시오. 결국은 국민들이 지금 이미 60%가 넘는 국민들이 윤석열 당신은 안 돼! 너무나 잘못하고 있어. 이미 그런 여론이 파다하게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직화하고 길거리로 나와서 우리의 물리적 힘으로 만드는가? 여기에 지금 이 투쟁의 투쟁 성공 관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이 조직화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용산으로 갑시다 이제는. 윤석열 조기 퇴진 그리고 정권 이양에 잘 정돈된 그런 시간표가 최대한 빨리 나와야 된다. 제가 오늘 그 얼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12월 안에 조기 퇴진 그리고 과도적인 어떤 관리 정부 시기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새로운 자유민주정부가 수립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할 것이냐? 민주당이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그런 혁명적인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민주당에 지금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정말 순수한 애국심을 갖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그 중심에 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70석 민주당이 과연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지금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윤석열 퇴진과 자유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총궐기 투쟁본부를
범국민적인 조직으로 최대한 빨리 조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민운동은 맞습니다. 길거리에서 혁명적인 어떤 투쟁운동은 핵심 은결핵 조직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퇴진과 자유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총궐기 투쟁본부를 최대한 빨리 전국적 조직으로 얼개를 만들고 그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리 늦어도 10월 11월 중 11월이 가기 전에 예. 광화문에서 맞아요. 북쪽으로는 서울역, 남쪽으로는 광화문, 동쪽으로는 동대문, 서쪽으로는 서대문에 거기에 골목골목까지 모든 사람이 다 모이면 100만이 모일 수 있습니다. 예. 바로 11월에 가기 전에 차가운 바람이 불 때 맞아요. 윤석열 조기 퇴진을 촉구하는 100만 국민 총궐기 대회를 반드시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를 하고 여기서 우리 평화적으로 윤석열에게 이제 그만 당신은 당신 집으로 가라. 윤석열의 조기 퇴진을 외치고 집회가 끝나고 나서는 용산까지 행진을 통해서 예. 우리 국민들의 이 뜨거운 마음과 천명을 분노를 해야 돼, 천명을. 윤석열 네가에게 확실히 보여주도록 하십시다. 네, 오늘 말씀을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